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볍지만 뼈있는 방송 이민선 기자의 캐논슛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이민선입니다. 자, 오늘 은수미 성남시장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죠? 굉장히 잘 지냈고요. 이 기자님도 잘 지내셨죠? 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워커홀릭이 어디 가시겠어요? 네, 일하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자, 1년을 10년처럼 참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겸 특히 기억에 남는 일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남 시민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2,700여 명 성남시 공무원들과 함께 항상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꽉 잡아주시면서 TV에서 봤던 것보다 예쁘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못 듣던 말이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쁘고 다정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정말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시장으로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자, 간단한 인사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눈치를 이미 채셨을 겁니다. 은수미 성남시장님은 예쁘다는 말에 감동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 꼭 명심해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취임 100일쯤에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시장이 된 뒤로 사생활이 없어졌다. 네. 저한테는 이렇게 즐거운 비명으로 들리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요즘도 사생활이 없으신가요? 사생활은 없고요. 네. 사생활 없는 것에 이제는 완전히 적응이 된 대신 그러세요? 제가 언젠가는 이제 정치를 그만두게 될 텐데 정치를 그만뒀을 때 자연인 은수미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를 적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소개를 그러니까 한 10여 개 되지만 첫 번째, 네네.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대로 하면 첫 번째가 세계 미술관 순방을 한 4, 50일 하고 싶다. 이게 첫 번째예요. 4, 50일이나? 예. 왜냐하면 제가 40살 때 처음 외국 여행을 갔고요. 그때 한 35, 6일 정도 유럽 미술관을 다녔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미술관 하나를 이틀간 보기도 했어요. 단 한 곳을? 예. 테이터 모던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나요? 건물 자체도 너무 공간 자체가 너무 멋있어서 아침에 보는 아침 햇살 속의 테이터 모던, 점심때의 테이터 모던, 저녁때의 테이터 모던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전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어우러짐이 대단한 건물이었고요. 특히 거기가 이 재생을 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스러웠던, 다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는 제가 이제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주 올레길을 3번을 걷고 나면 산티아고를 걷겠노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2번까지는 걸었어요. 제주 올레를. 그래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그냥 빼먹고 산티아고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 산티아고 순례길은 시장님 하시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돼요. 그것도 한 달 넘게 걸리는 아주 그런가요? 긴 길이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통 하겠다는 게 좀 쉽지 않은, 근데 꼭 해내고 싶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시청자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혼자 삽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하고 남자친구 만들어서 요트 타기. 요트. 제가 물을 좋아해요. 수영을 굉장히 꽤 하는 편이고요. 그래요? 물도 좋아하고 스킨스쿠버 다이빙 이런 걸 젊은 물속으로? 시절에는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걸 전혀 못해서. 근데 물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못 타본 게 요트예요. 네. 그래서 요트 타는 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하고 요트 타기 이게 제 3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네. 그냥 요트를 그냥 타는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요트 타고 어디 가고 싶으실 것 같은데 그러신 거죠. 어디 가고 그런 싶으세요? 거요. 저는 사실은 다시 한번 태평양 쪽으로 가서 거기서 제가 젊은 시절에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좀 이렇게 물과 함께 편안하게 특별히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닌다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게 서로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쉬는 거지요. 그런 걸 시민들도 좀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치를 하시면서는 좀
힘든 소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혹시 제가 바란다면은 이런 것도 좀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도 사람이잖아요. 네. 시민이고 좀 휴식 시간이 충분히 부여돼서 요 중에 한 가지라도 정치하시면서도 하게 되길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고마운데 저는 뭐 정치인이 쉬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이제 두 번째 도약의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 충돌도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서로에 대한 혐오나 이런 공격이 아니라 정말 조율이나 중재나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 게 정치여서 저는 정치가 지금 정말 제대로 하는 정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바빠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은수미 성남시장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동안 그다음에 성남시의 이슈가 무엇인지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성남시의 가장 뜨거운 이슈 성남 특례시에 관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성남 시민들이 지금 이 성남 특례시 염원을 담은 서명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성남시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96만 명 정도인데요. 어떻게 해서 100만 명 서명을 받았나 제가 미리 좀 알아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살진 않지만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다 합하면 140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 중에 100만 명이 서명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특례시가 뭔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정부가 31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 시를 특례시로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은 지금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시, 그다음에 경남 창원시 정도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특례시가 되면 과연 어떤 권한이 더 넘어올까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특례시를 지정을 한 다음에 그걸 확장하는데요. 어쨌든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학자들이나 이제 정치권에서 예상하기로는 지역개발 채권을 정부 허가 없이 성남시에서 발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50층 이하의 건물 국토부 허가 없이도 성남시에서 허가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재개발 촉진지구 지정도 성남시에서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시장님도 지금 2명을 둘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1명이죠. 네. 예. 그렇다면 96만 4만 명이 모자른데요. 성남시 시민들이 구태여 특례시를 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 은수미 시장님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시민들이 특례시를 많이 원하시는데 그 전에 국회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여야 할 거 없이 지금 모든 국회의원들이 특례시에 동의하셨어요. 네. 그럼 국회의 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건 국회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성남시와 관련된 모든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좀 논의를 해주시면 전 올해 내에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해서 다시 한번 그 시민들의 염원을 대신해서 국회 화이팅!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저희가 이제 특례시를 하려는 이유는 시 입장에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 첫 번째는 성남 시민미, 그러니까 성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성남시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하루 일일 교통량이 어느 정도일까? 한 100만 정도가 돼요. 그래요? 예, 정확하게 뭐 94만 몇천인데 100만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35%가 성남시 등록 차량. 나머지 65%가 외지, 성남 외 지역 등록 차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5만을 가지고 교통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100만을 가지고 교통 서비스를 해요. 예,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동 인구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환승까지를 포함해서 성남시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250만이에요. 그 중에 2시간 이상 성남시에서 그러니까 머무르시면서 일을 보시는 사시든 아니면 뭐 직장 일을 하시든 거의가 한 149만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서비스를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150만에서 250만 사이를 생각을 하면서 시민들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행정 인프라는 50만 거주시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 관련한 그리고 성남에 거주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눈높이에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거주 인구 혹은 뭐 등록 차량이 몇 대냐 이게 아니라 유동 인구, 행정 수요 이걸 가지고 하자. 어차피 서비스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미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용인시 같은 경우가 작년에 여권 발급 수가 한 5만 6천에서 8천 뭐 요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11만 4천 정도가 돼요. 이렇게 경제적 허브로서 그 작동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방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모든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남을 뭐라고 보냐면 AI의 메카라고 그쵸? 네네. 그런데 대한민국 AI 메카를 넘어서서 아시아 AI 메카 혹은 글로벌 AI 메카로 만들어가는 게 당연히 성남시 목표예요. 판교 기업들이 다 글로벌로 네네. 나가서 유니콘 기업이 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원도심에 있는 하이테크 밸리의 기업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걸 지원해야 되잖아요. 글로벌 메카로서 성남이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50만 인구 기준 행정 인프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과 그다음 경제를 지원하는 허브로서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인구는 96만이지만 실제 행정 수요, 행정이 필요한 인구는 100만이 훨씬 넘는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특례시가 되면 지금 성남 시민들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성남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행정 서비스는 느끼실 거예요. 네.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공공 영역이 좀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공공의 서비스를 더 촘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곧바로 느끼실 거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이민석 기자님 말씀하신 거 재정적 여력이 좀 커져요. 네. 내년만 해도 이미 저희가 내년 3개년은 매년 800억씩 지금 부채를 져야 되거든요. 네. 그 공원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채가 저희들한테 꽤 커다란 부담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분당이 한 30년 됐고 성남 전체가 50년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50년 정도 되면 도시가 이제 새롭게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을 그렇죠. 할 건지 재개발을 할 건지 도시 경관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논란거리예요.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제 정치권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정말 뜨겁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머리를 모으고 수기를 해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지금까지 50년을 살아왔다면 앞으로 50년의 성남을 어때야 되는가 이걸 기획을 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할 수 있는 어떤 허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시민들은 이제 절감을 하시게 될 거라고 보여져서 50년 기적처럼 만들어 온 도시입니다. 앞으로 그럼 이제 앞으로의 50년을 또 새로운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특례시가 필요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지금 아시아 실리콘밸리인데요. 여기에 박차를 가고 계신데 네. 시민들이 언제쯤이면 아시아 실리콘밸리의 진면목을 체감할 수 있을까요? 이미 조금씩 느끼고 계세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뭐 산업개발, 기업 지원 그러면 정말 산업단지 만들고 기업 지원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도시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 그러니까 아시아 실리콘밸리는 성남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3가지는 한다. 첫 번째, 대중교통을 대폭적으로 확대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트램이 굉장히 핫 이슈인데요. 네네. 왜냐하면 트램이 굉장히 속도를 빨리 중앙부처가 해주셔서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지금 기재부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트램처럼
트램 혹은 이제 모란하고 판교의 지하철을 엮는다던가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손잡고 지금 공유 전기 자전거를 도입을 했어요. 이런 대중교통을 촘촘히 받고 그것을 잘 연계해서 승용차 없이 승용차를 줄이고 그래서 미세먼지도 없애고 이러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것. 요건 이미 조금씩 경험하고 계세요. 더군다나 우리가 주 5일제 근로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성남현 중공연제도 지금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사각지대 등등, 그 다음에 새벽 이런 때 버스를 넣었어요. 70억 정도 더 들었거든요. 이건 이미 경험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선 교통,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주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은 특히 20대에서 40대까지 사람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좀 주거권을 확보했으면 임대료가 저렴하거나 혹은 그런 좀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 직장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판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70에서 80% 정도가 다 외부에서 오세요. 심지어는 화성에서 오시는 여성도 계셨는데 4시간 걸린대요, 왕복이. 왜 그러시냐 이랬더니 성남 인근이 너무 비싸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년이나 직장인들, 그다음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도 하고, 그다음에 또 반값 임대료 때문에 이번에 가천대하고 손을 잡고 대학생 반값 원룸 정책을 50호인데 일단 시범적으로 해봤고요. 어제는 또 태평동 빈집 프로젝트에 갔더니 청년 예술가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시민들하고 함께 정말 생활 밀착형 예술 촌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주거나 이제 작업장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런 모든 게 아시아 실리콘밸리 주요한 축이에요. 왜냐하면 일을 하시는 분들이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창작이 됐든 자영업이 됐든 혹은 직장에서 다니시든 그래서 주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화예요. 요즘은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은 문화를 원하세요. 근처에서 같이 수다라도 떨고 모일 수라도 있고 작은 축제라도 하고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이 축제예요. 일을 하시고 저녁 때 잠깐 맥주 한 잔 뭐 이런 걸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 플랫폼이 있을 때 여기서 창의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공간과 플랫폼을 만드는 것 이런 걸 지금 이미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미 이제 좀 느끼고 계실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아시안 실리콘밸리가 판교만 잘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 특히 원도심까지를 같이 잘 나가는 거여서 특히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용역이 연말쯤에 끝나면 아마 삽을 뜨게 될 거예요. 그럼 기공식을 저희들이 좀 할 건데 그러면 또 경험하실 거고 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7월 1일에는 저희 성남 분들은 다 아세요. 제1공단 법조단지라고 불려지는 제1공단 근린공원화 사업이 드디어 이제 7월 1일 시작하는데 이거 역시도 아시아 실리콘밸리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것 그런 것이 아시아 실리콘밸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또한 세계적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어서 아마 그러저러한 것들이 시민들께는 조금씩은 이제 체험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민들이 실리콘밸리가 언제쯤 시작이 되나 언제쯤은 진면목을 볼 수 있나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것을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은 실리콘밸리를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듣고 보니까 근데 성남도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죠. 수도권 전체가 사실은 인구 과밀인데요. 이렇게 아시안 실리콘밸리를 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유입되면은 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인구 기준으로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례시를 인구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해야 되는 예,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동을 편안하게 하고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좀 더 쾌적할 수 있고 네네. 그래서 일을 하는 분이든 거주하는 분이든 혹은 학교를 다니시는 분이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공간이나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벨트는 예를 들어 어디서나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주지가 좀 다른 곳이어도 저희들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것이 요즘처럼 교통이 편리해지고 일일 생활권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전국이 일일 생활권인 시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31년 만에 전면 개정안을 왜 인구 기준으로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또 있었네요. 그러면 인구 기준으로 하면 비수도권 차별이 돼요. 그렇죠. 거긴 지방 소멸이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것도 인구로만 보면 또 지방 소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구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생각하고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 문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 인프라를 갖추어주는 것으로 접근을 바꿔버리면 문제가 좀 달라져요.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인구 기준으로만 보니까 이 인구가 많니 정리하면서 따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문화나 경제 핵심에 인구가 집중되는 건 불가피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근데 여기에 얘가 수도권이 그래서 그런 벨트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 한반도 전역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좀 그런 벨트가 되고 그다음 그 벨트와 연관을 해서 여기 남쪽, 여기 네네. 북쪽 이렇게 연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반도 물론 이제 좀 이 경제 협력이 돼서 그걸 중국까지 넘어간다면 문제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서 인구 이동이나 경제나 문화의 허브가 새롭게 생기는 과정을 저희들은 밟아나가리라고 전 보고 있고 네네. 그 기초를 지금 딱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기준으로 하지 말고 어디를 경제적 허브로 생각을 할 건지 어디가 지금 문화적 허브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거기서 어떻게 세계로 아시아로 남북한으로 한반도로 뻗어나갈 건지에 대한 꿈을 한번 구상해보자. 그리고 그 꿈에 맞추어서 적어도 한 앞으로 30년을 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되어야 한다면 좀 다른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예, 듣고 보니 인구만 기준으로 특례시를 하는 게 또 이런 문제가 또 있네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어차피 인구는 줄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만으로는 줄고요. 하지만 향후의 이주민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북한, 한반도까지를 고려한다면 문제가 좀 달라지죠. 네네. 근데 이걸 인구 기준만으로 봐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허브들을 만들고 그걸 벨트로 연결을 하고 그것을 좀 세계적인 시야에서 좀 다시 조망해보는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100년이 되는 해잖아요. 대한민국 100년 기적처럼 왔어요. 그럼 앞으로 100년은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 시각에서 한번 보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죠.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목이 조금 마르실 것 같습니다. 예. 물 한 잔 먹고 갈까요? 네. 예.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쉬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요. 네. 또 중요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요. 광주 대단지 사건이 성남 근현대사는 정말 빼놓을 수 없죠. 성남시가 태동한 게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태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요. 은 시장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다시 재조명하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재조명할 계획이신지 우선 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청계천 박물관 가보신 아니요, 분이 있으실지 청계천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네네. 보면 청계천 변에 있었던 분들이 이주를 당했노라까지로 땡이에요. 성남은 그분들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12만 명이 오셔서 성남을 제가 성남이 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강제 이주됐어요. 그래요? 강제 이주돼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한겨울에 한밤중에 산 껍질만 벗겨서 우리를 내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수도도 없죠. 길도 없죠.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9년 천막 받아서 생활을 하셨던 거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마침 처음으로 그에 대한 그림책을 이번에 만들어주신 분들이 계세요. 작가, 네네. 저희 태평동 쪽에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작가들이신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박승희 그림 작가님, 김달 사진 작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분들이 이번에 좀 많이 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이주를 당했다고 나와요. 트럭에 군용 트럭을 실려서 타고. 예, 강제 이주 당했어요. 강제 이주 당했고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천막에서 사셨어요. 한겨울에요? 한겨울, 그쵸. 한겨울부터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1년 이상, 68년부터, 그러니까 이주가 시작됐는데 본격적으로는 1971년. 그 다음에 시로 승객된 게 73년이니까 1, 2년 정도는 이렇게 이주가 된 거고요. 이렇게 사셨어요. 정말 천막이네요. 네, 천막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그 당시 이주가 될 때 지분 한 채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기 땅값이 1,000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박정희 정부가 이 1,000원짜리 땅을 얼마에 가져가라 했으면 8,000원에서 16,000원. 땅값을 올린 거네. 그게 종로구 그 당시 시세였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광주 대단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러니까 땅값이 솟아오른 거예요. 그래서 작전 세력들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평당 100원이었던 땅을 평당 8,000원에서 16,000원씩, 그리고 그것을 일시불로 납부하라고. 그걸 납부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공고를 냈다고 여기 이 책에 나와요. 제가 정말 이 작가님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이걸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몰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항을 했더니 그 저항한 사람들이 구속됐어요. 이분들이신데 지금 구속됐었던 22분. 지금까지도 사면 복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조례, 이 강주 대단지 관련한 이제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로 안 돼요. 이분들의 사면 복권이. 그래서 다시 한번 중앙부처 행안부 장관님 비롯해서 국회의원님께 부탁드려요. 특별법이 만들어지거나 명예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구속이 되고 나서 정말 부당한 행위에 저항해서 구속이 됐는데 풀려나고 나서 어떤 분은 삼청교육대까지 가셨대요. 아하. 그 역사 자체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이겨내고 도전하면서 만들어 온 성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원도심은 그렇게 강제 이주됐고 그 다음에 분당 1기 신도시, 판교 2기 신도시, 그 다음에 의뢰 신도시까지 해서 만들어진 게 50년 현재의 성남이에요. 그분들이 초기에 버텨내지 않았더라면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도시였던 거죠.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네.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려야 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폭도라고 불렸어요. 폭도. 아, 그래요. 지금도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폭도로? 예. 그럼 이제는 명예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마침 그러니까 이 작가님께서 저한테 이걸 직접 사인을 해서 주시면서 시장이 관심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 당신도 성남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로 이전을 해서 꽤 알려진 작가가 됐는데 그게 마치 나만 멋있어진 것처럼 뭔가 부채가 있으셨대요. 자기도 어릴 때 그 얘기를 듣고 자라서. 그리고 지금도 원도심은 요렇게 돼 있어요. 예, 그때의 가봤습니다. 모습이 있어요. 여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다 때려 부수고 없애버려야, 그러니까 새롭게 그냥 지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을 성남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긍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기적처럼 만들어 왔으니 앞으로도 새로운 기적을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강주 대단지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특히 죄송하게 생각해요. 감사드리고 싶고 저는 성남에서 낳고 자란 사람은 아니지만 성남시장이 되면서 이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돼서 작년에는 이분들 중에 몇 분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소식이 예, 닿았어요. 연로하시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당시에 17살에서 34살까지이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70세, 80세가 되셔서 5분이 성남시청에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랑 간담회를 했는데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먹을 게 없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제 일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아이고 거기 있잖아. 그 우리 옆집에 살던 건시네가 일가족이 7명이었는데 애기부터 시작해 7명이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사완 돼지고기를 저녁 식사로 먹었다가 일가족이 다 죽었대요. 거기가 건시네 맞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분들한테 일가족이. 어제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와 그 고통과 그런 걸 안고 사세요. 그런 얘기를 할 기회도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기억이고 저는 명예롭게 이분들을 대우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분 중에 한 분은 지금도 성남에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지에 계신 분들이 좀 주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만 배려가 된다면 성남으로 오고 싶습니다. 성남이 이번에 와서 보니 너무 많이 변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함께 안고 가자. 그게 도시고 그게 공동체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광주 대단지 사건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광주 대단지 사건이 이미 우리 사이에 많이 알려졌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은 시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제대로 알려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지금 없다고 예. 느껴지고요. 앞으로 규명해야 될, 분명히 우리가 규명해야 될 역사고 그리고 그 아픔 치유해야 할 그런 근현대사의 아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광주 대단지 사건이 우리 성남시선으로 다시 재조명돼서 우리 역사가 바로 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그 이제- 이민선 네. 작가님 요 20발자국 요 네. 책 좀 사주세요. 예, 저도 보이시죠? 예, 저도 꼭 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좀 무거운 얘기에서 좀 벗어나서요. 예, 좀 기분 좋은 얘기, 좀 예, 활기찬 예.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역시 은수미 시장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체크카드 아동수당입니다. 예. 아유 정말 아주 힘들었어요. 그냥 뜨거웠던 문제인데요. 지금 아주 잘 끝났죠. 그래서 안착이 됐는지 성과는 무엇인지 한번 직접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버님, 어머님들, 학부모님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처음에는 아동수당을 이제 상품권, 그러니까 체크카드 형식으로 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많았는데 정말 잘 쓰고 계시고요. 안착이 됐고요. 그래서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지역카페, 체크카드 형태의 지역카페 형태로 지금 확장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네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동수당 체크카드를 하면서 지역카페를 1,000억 넘게 이제 발행이 돼서 이제 그걸 좀 키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키우기 전에 지역카페의 경제적 효과 이거 좀 분석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정말 지역카페가 상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찾아보는 걸로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아, 혹시 시장이나 이런 데 다니시다 보면은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역 화폐 발행해서 뭐 매출이 늘어났어요. 이런 말씀 안 하시나요? 많이 하시고요. 아예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어 놓으셨어요. 아, 그래요? 뭐 이 시장은 음. 상품권, 뭐 카드 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시고요. 어머님들께 되게 감사했던 게 어머님들이 이렇게 지역 카페를 쓰시고 카드를 쓰시고 후기를 올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요. 예, 후기를 올려주실 때가 있고, 그게 게시판들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거죠. 아이고, 중앙시장 뭐 어디 상가에 갔더니 체크카드 쓰면 거기서 또 할인도 또 해줘. 그럼 어머님들도 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입소문도 내주시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효과를 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고 확대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 굉장히 요즘 뜨는 이슈죠. 전국 최초 아동 의료비 네, 자,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예. 자,
어떤 정책이신지. 그러니까 제가 설명 아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달에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마이뉴스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다음 이제 달에.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고요. 사실은 그동안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느라고 굉장히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도 간신히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이게 뭐냐면요. 혹시 TV나 이런 걸 보시면 기부천사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힘들어요. 기부해 주세요. 이런 걸 예. 보신 적 많죠. 예, 기부하신 봤습니다.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기부를 통해서 아이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부천사 받지 않고 적어도 아픈 아이면 사회가 치료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개인에게 넘기거나 어머님들, 이게 이제 기본 정신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그래서 아동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는 100만 원이 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사회가, 특히 시가 책임지겠다. 이게 발상이에요. 그래서 처음 도입은 합의를 어떻게 했느냐면 우선 0에서 12세 네. 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100만 원이 넘는 특히 비급여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해요. 예. 무관에 지원을 하지만 단 하나 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의 부탁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처음 시작이어서 중위소득 50%, 그러니까 소득을 50% 이하까지는 저희들이 전액 다 100만 원이 넘는 의료비에 대해 전액 다 해드리지만 네. 그러니까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 전액 다 해드리지만 50%가 넘을 경우는 10%는 본인 부담을 하자. 10%. 10%만. 그래서 10%만 본인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0에서 12세까지 일단 하고 이게 긍정적이다 하면 그걸 18세까지 연장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간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15억. 그러니까 우리가 꽤 큰 규모의 지자체예요. 지자체에서 어린이들의 병원비를 책임지는 게 15억이면 된다. 할만하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건 제가 정말 문재인 정부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 정부 정책 중에 이제 그 비급여의 급여화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5억도 많이 잡은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적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화가 되게 많이 되는 바람에 의료비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급여화가 되기 직전 2016년 자료로 해서 한 15억 보고 있고요. 지금 이미 급여화가 꽤 진전이 됐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낮겠지만 어쨌든 최대 15억 정도 보고 있는 거여서 저는 앞으로 확산시킬 수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그 어린이 보호 정책과 굉장히 긴밀하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 급여화 정책하고도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는 것이어서 성남시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니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정책 역시 응원해야 될 그런 예. 정책 같습니다. 자, 기부천사 없이 어린이가 치료 마음껏 받을 수 있는 도시 꼭 이루시기를 예. 기원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예약된 방송 시간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각오, 그 다음에 성남 시민들한테 요 얘기는 꼭 인사말로 드리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예. 이쪽 보시고. 예. 안녕하세요. 성남 시민 여러분. 저와 제가 함께했던 1년 어떠셨는지요? 여전히 고민도 많으시고 여전히 삶의 불안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임 초에 약속드렸습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항상 따뜻하고 항상 언덕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차는 어떻게 시작하려고 하냐면요. 업그레이드 성남, 그러니까 언덕이 되는 시정.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성남, 언덕이 되는 시정.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곁에 있겠다라는 약속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도심도 한 1조 원 이상, 신도심도
1조 원 이상 아마 앞으로 투자가 돼야 되고 그 투자를 위해서 제가 뭐 국비도 가져와야 되고 시비도 새롭게 마련해야 되고 필요하면 부채도 일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대규모 투자나 이 재원 지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오신 50년의 성남 앞으로 만들어갈 50년의 성남을 저희 성남시청 2,700여 명 공무원과 제가 항상 응원하고 지원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더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박수 칠 사람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저 혼자 이제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민선의 캐논슛, 오마이뉴스 이민선이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